주린이들의 주식비책, 주주비책의 주마입니다. 오늘은 30분봉을 활용한 눌림목 매매에 대한 시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매매가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단타 눌림목 매매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차트로 1분봉, 3분봉 또는 5분봉을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이미 1분봉이나 3분봉, 5분봉 차트에 익숙해져 눌림목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아무리 연습을 해도 분봉, 눌림목 매매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굉장히 빠르고 짧게 만들어진 그런 캔들의 분봉 차트를 보면서 눌림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내가 매수한 지점이 눌림목이 아니라 하락의 시작점이었다면 큰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매번 분봉 차트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구간이 눌려주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시점을 여유롭게 그리고 대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눌림목의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조들은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빠르게 상승을 해주고 빠른 눌림을 준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다시 상승을 해주는 빠른 N자형 상승의 눌림목이 보이고, 또는 상승을 한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듯 보이면서 어떤 특정 구간에서 눌림목 형성을 해준 뒤에 재차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대개 이 두 가지 패턴을 가장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가는 파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해도 이게 진짜 눌림목일까? 아니면 그냥 하락의 시작점일까? 라는 어느 정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노하우가 꼭 필요합니다. 빠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매수를 진행했지만 흘러버리는 경우, 또는 눌림 이후에 매수를 진행했는데 큰 수익 없이 다시 하락하는 구조에서 눌림목이라는 긴 횡보의 모습을 보여준 후 상승이 나온 종목, 이런 종목들 많이 보셨겠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눌림목의 이상적인 사례입니다.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간과 짧게 눌러주고 나서 빠르게 캔들의 양봉 캔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짧게 눌러주는 이런 패턴들은 눌림목의 가장 이상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5분봉 차트입니다. 당일 만들어졌던 전체적인 흐름들 속에서 눌림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단타에 대한 시점, 눌림에 대한 시점을 잡으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차례 상승을 보여주다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긴 눌림목 구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의 흐름이 나와주는, 그래서 내가 빠르게 눌림이라 생각했던, 돌아 나올 수 있는 자리라 생각했던 구간의 매수 후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어버리면 여지없이 손절을 선택하게 되는 케이스가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역시 이 또한 주가의 흐름, 당일 만들어진 재료, 주목받는 재료들 중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흐름을 이어나가는지에 따라서 눌림목의 형성은 짧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또는 긴 눌림목 구간을 형성하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손실을 보는 매수 시점들이 잡히기 시작을 하는데요. 천천히 턴을 해주다 시가 위쪽으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이 보이는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실 수도 있고, 재차 눌러주는 구간, 앞쪽에 있는 고점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는 시점, 그리고 나서는 여지없이 하락 또는 긴 횡보를 보여주는 이런 자리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물려보셨죠? 눌림에서 이상적인 매수 시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 구간을 눌림 구간, 즉 우리가 매수해야 하는 눌림목 매수 자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상승분의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보여줬던 이 상승분의 절반 구간이 대부분 눌러줘야만 하는 첫 번째 구간입니다. 이후에 눌림목의 형성을 잘 지켜주고 주가가 재차 상승을 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락하게 됐을 때는 동일하게
최저점에서부터 상승 구간까지 절반 구간에서 매수 시점을 잡게 됩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서 상승분의 절반, 이 절반이 떨어지는 시점이 대부분은 앞쪽 당일 전 고점이 만들어진 가격대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전 고점 그리고 당일 상승분의 절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조금 더 압축을 해서 매수에 대한 확률 그리고 매매를 진행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승률을 조금 더 높이게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수익 구간이 날 수 있는 좋은 고점 또는 전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금 더 상승을 해주는 구간까지 지지와 저항의 힘, 당일 거래량과 체결량의 힘으로 수익권 매도를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에서 30분봉을 활용한 눌림목 매매 매수 시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모라는 종목인데요. 이 데모라는 종목에 보이는 가격대는 두 가지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7,850원과 7,960원이라는 가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승분을 보여주고 주가가 밀리게 됐을 때는 첫 포지션, 주가가 밀리면서 상승분의 절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눌림목의 형성과 눌림목이 형성된 이후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가에서부터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주가는 여지없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눌림목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 가격을 계산해 줘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상승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승분에서 저가 그리고 당일 최고가 라인에서 보여줬던 상승률의 절반,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일 시가 그리고 고가 상승률에서 절반 가격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7,850원과 7,96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가격에서부터 눌림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형태들을 노리셔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봉, 3분봉, 5분봉으로 보기 시작하면 주가가 영락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라인에 대한 지지 이후에 주가가 이 가격대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즉 지지한 형태에서 주가가 양봉의 형태로 올라설 때 이때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조금은 안정적이고 데이 트레이딩에서도 그리고 단타 매매에서도 조금 더 쉽게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당일 움직임을 보여준 데모라는 종목의 1분봉 시점 분석입니다. 우리가 설명했던 이 가격, 첫 번째 상승 30분 이후에 주가가 밀리는 형태에서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하락하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양봉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조금씩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 그러다 다시 바닥을 찍어줄 듯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는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흐름을 볼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단지 1분봉, 3분봉, 5분봉만으로 눌림을 판단하지 말라. 크게 넓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30분봉을 통한 다시 1분봉의 회귀, 30분봉을 통한 3분봉의 회귀, 30분봉을 통한 5분봉의 회귀로서 눌림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매수해야 될 시점에서 전체 움직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라는 부분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상승의 흐름을 보여준 현대 에버타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똑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상승분에 대한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가와 고가에 의한 절반 가격, 두 번째는 당일 시가와 고가에 대한 절반 가격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잘 지켜주고 올라간 듯 보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적당한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 가격 포인트에 들어와서 눌림이라 판단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웬만해서는 이 가격대를 뛰어넘는 양봉의 출현일 때 매수를 하면 조금 더 수익권을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방금 30분봉으로 확인한 현대 에버타임의 1분봉 시점 분석입니다. 역시나 30분 동안 만들어진 형태. 한 차례 흐름을 주긴 했지만 역시나 그 가격대를 하락하는 모습. 이탈해버린 뒤에 재차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다 강력한 흐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전 고점까지 수익권을 만들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매수해야 될 시점을 1분봉 형태로 보고 있었다면 이런 가격의 매수를 해서 주가가 빠지는 형태까지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30분봉으로 조금은 여유 있게 그리고 전체 흐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면 충분히 기다림을 주고 주가의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시점 매수 그리고 수익을 쉽게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눌림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30분봉을 보는 것은 아니다. 내가 대응해야 되는 가격대들의 움직임이 워낙 빠르고 생각보다는 하락의 흐름이 크게 보여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일이 많다. 고로 1분봉, 3분봉, 5분봉을 더해 30분봉을 조금 더 폭넓게 보면서 여유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체크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30분봉에 대한 의미는 5분봉에서는 30분봉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6개의 캔들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압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거래량 또는 주가의 힘, 방향성 등등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성을 잡아 들어가는 30분봉에 눌림을 지지해주고 재차 상승이 나오는 양봉쯤의 흐름이 보여진다면 그때는 30분봉으로 매매를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조금 더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방향성과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분봉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던 1분봉이나 3분봉 또는 5분봉의 매수 시점, 매도 시점들을 조금 더 더해서 안정적인 매매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